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과연 제대로 된 이야기 맞겠죠? 일단 오늘은 무슨 주제로? 아니 요즘에 그 회사에서 있으면 뉴스를 맨날 보거든요. 뭐 그쵸. 기사 검색도 요즘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보도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버닝썬. 말해도 되나? 말이 되죠. 그 버닝썬에서 요즘 첫 번째로 그 폭행 사건에 이어서 이제 줄줄이 계속 무언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이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혹시 마약이 유통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여기서 성추행이 만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맨 처음에는 폭행만 얘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약이 나오고 뭔가 성추행, 그게 버닝썬에서 행해지는 거가 맞나요? 버닝썬이 주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모든 그 클럽에서. 안에서 사람들이 뭐 암암리에. 하지만 그 장소는 그곳이 맞다라고 인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 비단 버닝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그럼요. 클럽이나 뭐 아니면은 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얘기인 것 꼭 같아요. 클럽 뭐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가해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가 마시고 있는 음료수에 몰래 약이나 뭐 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클럽이라고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맞아. 근데 솔직히 우리도 갈 수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가. 걸려. 나이. 나이가 많으죠. 네. 아무튼 간에 솔직히 말하면 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클럽을 간다는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가 안 된다면 동생이라도 그래, 우리가 뭐 갈 갈 수 수 있- 있지. 어, 사실은 누구나 갈 누구나 수 갈 수도 있죠. 있는 맞아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일이 뉴스 속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나나, 아니면 내 친구나, 내 지인이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좀 사실 더 걱정된다고 할까? 맞아요. 근데 나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우리 기사에 뜬 영상인지 뭐 아니면은 늘 블러체리 너무 되어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엉켜있는 있는 것 같아. 남녀가. 근데 정확한 행동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응. 동영상만 봐서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성폭력이 어떤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영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세분화하면 행동 유형별 아니면은 대상 연령별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강간, 이거는 우리가 종종 들어보죠. 듣는 얘기. 유사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되게 막 뭐가 많아. 6가지나 돼.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니까 일단 세 가지로 하면 강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제추행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근데 그쵸. 준이 붙는 거는 뭐예요? 준이 붙는다는 일단 거죠?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했네요. 일단 강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폭행, 그쵸. 폭행, 성폭행이라고 하고 강제로 강제로. 그러니까 당하는 피해자가 네. 저항을 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계속 나쁜 짓을 범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피해자랑 이제 가해자로 우리가 분리를 해보면 강간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가해자가 폭행 아니면 협박을 해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폭행, 협박 뭐 이런 거네요. 때리고 그쵸? 너 가만히 안 있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그쵸.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어. 하기 싫다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힘을 써서 억지로 하거나 어떤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강간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술에 취했어. 이게 흔히 이제 클럽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술에 취해서 내가 좀 정신이 좀 없거나, 몸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리고 여기 우리 버닝썬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류 그 물뽕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이 여자가 약간 눈도 기슴칠에 뜨고 기억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은 뭐 약에 취해서 일단 내가 몸을 못 가눠요. 내 의식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응. 그런 상황에 나를 이용해서 어떤 성관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는 거는 앞에 준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이 뒤에 붙는- 말씀 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준이 붙는 거는 강간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게 좀 전에 돼요. 말한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약에 취했거나 술에 취해 있는데 강제로 당했어. 당했으면 이거는 준강간인 거예요? 이게 강간이면 어떤 원치 않는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이제 강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내가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나 한거 불능 상태를 누군가가 이용해서 나에게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준강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사강간이에요. 유사강간은 또 뭐야? 비슷한? 그쵸. 아까 준이 강간에 준해서 처벌한다라고 했으면 이건 뭐 강간과 유사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강간과 유사한 거예요. 강간은 성기끼리의 접촉이 있어야 이제 강간이 되는 건데 그쵸. 우리가 딱 그치. 떠오르시죠? 볼수 딱 있는 성기끼리의 접촉. 근데 성기와 다른 신체 부분과의 접촉 아니면은 신체가 있어야 되나요? 신체 부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건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성기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다른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아니면은 뭐 학문의 다른 물건이라든지 다른 신체를 가지고 강간 유사하게 하는 거를 이제 유사강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유사강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을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제추행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의 성기라든지 성기 유사한 부분 이외의 예를 들면 팔이 될 수도 있고 볼, 볼이 될 수도 있고 다리.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엉덩이, 엉덩이, 허리. 가슴은요? 가슴도 강제추행의 강제추행이에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죠. 뭐가 제일 센 거 같으세요? 1번이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3번이 근데 1번과 2번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 없이 기분 나쁘지 나쁠 않나요? 것 같아요. 솔직히 모든 성범죄가 이제 겪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의 인생이 그럼요. 바뀔 정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평생을 기억해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다가오는데 법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형량을 조금 차등을 두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강간이 가장 수위가 제일 세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는 거예요?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벌금? 네. 그럼 벌금으로도 처벌이 될 수 될수 있죠. 있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형량이 나오려면 가해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그쵸.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CCTV에 얘 얼굴이 찍힌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뒤통수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만 찍혀있는 영상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유포된 경로, 이게 찍힌 장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봐서 가해자를 특정을 할 수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애매모호한 거야. 왜냐면 이 여자도 지금 당하는 여자도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물뽕 그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가해자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지.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죠. 너무 무섭지 않아? 우리가 공중 화장실이나 아니면 어떤 탈의실 이런 데서 몰래 카메라가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되게 많이 됐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안심할 수 없는 맞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몰래 카메라에 지문이 있다고 한다면 잡을 수 있겠네. 가해자를 잡을 수 있겠지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났다거나 그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런 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설치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럼 가해자를 처벌을 못하는 거야. 그럼 피해자만 남아 있는 피해자만 남아있는 거죠. 그치. 아니, 이것도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당한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마약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이 된대.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이 영상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았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당한 걸 이때 알 수도 있는 거야. 그쵸. 난 그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럼 이 여자는 "헉, 내가 그날 밤에 기억을 잃었었는데 그동안 나는 이런 걸 당했구나. 처벌해주세요 형사님 해도 형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지. 뒤통수만 찍혔고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뭐 남아 있는 걸 찾거나 CCTV 기록을 찾거나 응. 아까 내가 아니면 탐문을 해서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뭐 응.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을 하거나.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가 그래서 그 뒤늦게 알았다 쳐. 근데 이 남자가 또 잡혔다 쳐. 해봤자 나도 좋을 게 없으니까 어, 피하고 어. 싶은 마음에 어. 나 그냥 이거 모르는 척 할래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 정말 이거 너무 그럼 이렇게 나 하지만 나 성범죄 그냥 같은 경우에는 나 처벌 원치 않아요 어어어어. 라고 해도 이젠 처벌이 됩니다. 이젠 처벌은 예전에는 돼. 친고죄였어요. 어. 성범죄 관련한 규정들이. 그런데 친고죄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응. 피해자가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나는 그게 걱정되는 거야. 사실 근데 피해자가 또 그렇게 선뜻 나설 수 없는 게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2차 피해를 입을까봐. 그리고 또 그거를 생각해내야 되거나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좀 생각이 안 그리고 나는데 또 하나의 어떡해. 문제는 그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피해자로서 이제 수사기관에 가면 수사기관의 특성상 그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도 피해자에게 엄청 많이 진술을 물어보네요. 받아요. 그래서 나 자기가 그것도 너무 떠올리기 싫어. 싫은 기억을 그런 계속 해야 기억들을 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정말 세밀하게 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피해를 또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트라우마는 나쁜 거는 똑같잖아. 똑같은데 이거를 뭐 손으로 했는지 물건으로 했는지 발로 했는지를 어떻게 확실하게 했는지, 어디서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느낌이 했는지 어땠는지, 그런 것까지 다 말해야 되잖아. 불쾌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정말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게 안타깝네요. 물뽕이라고 하는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불법이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여자가 그 다음 만약 다행히 기억을 했어. 내가 당한 걸 기억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제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라고 형사님한테 말했어. 그래요? 어제 당했어요? 그러면 혈액 추출해서 해보죠. 딱 했는데 혈액도 말끔하다면서요. 이거는 물뽕은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혈액에서도 안 나오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해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 그러면 이건 마약은 마약인데 그 어떤 증거로는 입증할 수 없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어렵죠. 어렵죠. 그래. 너무 싫을 것 같아. 그쵸. 이게 진짜 보통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머리카락으로 안 돼. 이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네. 과학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법의 규제, 어떤 처벌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약품들, 다양한 수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존에 있는 법, 기존에 있는 기술로는 이 발전하는 고도의 그런 것들을 못 따라잡는 항상 좀 거죠. 늦죠. 그쵸? 항상 어딘가 우리는 법을 완벽히 만들어놔도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물뽕- 아쉬운 마음은 항상 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건 물뽕 말고도 지금 다양한 이런 그쵸 우리가 모르는 마약이 또 있을 수 많이 있겠네요. 있는데 되게 또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일들은 뭐 이렇게 해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싶은데. 없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남이 주는 술은 혹시 약이 들어있을지 어떤 마약이 들어있을지 먹지 말아야지. 모르니까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내 걸 사요. 그런데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누가 와서 툭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내가 예방을 해도 그게 안 돼.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맞아. 때문에 참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릴 어려워요.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어렵다. 본인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힘들고 경각심을 갖자. 그건 이런 것 의미에서 같아. 저희가 지금 얘기를 맞아, 하고 미리 있는 예방하기도 거죠. 어렵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심하고 웬만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술자리를 그냥 갖는 게 그런데 그것도 좀 그런 게 아는 사람끼리에 있어서도 힘들어요. 범죄가 너무 사건을 많이 보셔가지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는 꼭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하는 것들이 게 더 무섭나요? 예방법이라고 말씀을 그래, 드릴 그래야겠네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괜한 걸 말했네요. 아까 우리 그 사건 얘기도 했었는데 맞네.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봤을 때는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사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많은 난항이 있을 않다. 거다. 그러니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조심해보자. 이거잖아요. 조심해보자.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론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고 그냥 알리지 않고도 싶겠지만 이런 범죄들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맞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쵸. 이제 2차 피해가 그러니까 없도록 없도록 주의를 최대한 네.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셨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다 강간이면 다 같은 강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어떤 행동들 행동들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 나 그거 너무 화가 나네. 지금 아직까지도 화가 나네. 짜증나네. 그런 일이 없도록 없도록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응?